이번 코너 버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재인 케어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체험수기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혜택을 본 사연 총 76편이 접수되었는데요. 이때 심사를 거쳐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체험수기 공모에서 상을 받으신 분의 사연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수기의 제목은 건강 100세 시대 문재인 케어가 함께해요입니다. 저희 이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작년 추운 겨울날 어린 아들이 밤낮이 바뀌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내다. 너가 어메다. 이 일을 왜 하면 좋노? 너가 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하면서 숟가락을 놓고 뒷골을 잡으시는데 그때부터 한쪽 몸을 잘 못 쓰신다. 말도 영 어느라고 그렇게 말려도 허구한 날 술 고기를 입에 달고 사시더니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평생 병원이라고는 옆에도 잘 가시지 않던 아버지의 투병 생활은 그렇게 서글프게 내리던 한겨울 눈발처럼 차갑게 온 가족의 불안과 걱정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큰 병원에 가서 진찰한 아버님의 진단명은 뇌경색으로 인한 중풍이었습니다. 평생 유전질환으로 심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심장에서 발생한 피딱지가 뇌의 좁은 혈관을 막아 발생한 질환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뇌 질환은 진행성이었기에 정기적으로 뇌사진을 찍고 경과를 관찰하여야 했기에 병원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MRI 촬영 비용은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고, 게다가 아버님은 심장병과 중복 질환이었기에 대학병원에 다녀야 해서 그 비용이 정말 비쌌는데, 문재인 케어 덕에 MRI 촬영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우리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보행이 가능했고 오른쪽 뇌 부분 손상으로 인해 왼쪽 신체 부분에 마비가 왔기에 불편하나마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화장실 뒤처리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진행형으로 온 아버지의 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날이 급속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님의 평소 좋지 않던 청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나빠졌고, 바로 옆에서 하는 엄마의 말도 잘 못 알아들으셔서 간단한 일상생활 지시 역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야 겨우 알아두실 수 있었습니다. 점점 청력이 나빠지신 아버님은 급기야 집 앞 학교에 운동 나가셨다가 뒤에 오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해 교통사고가 났고 다리에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자 저희 자식들은 아버님을 이비인후과에 모셔갔습니다. 청력검사 결과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보청기 회사의 안내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구입 지원금 약 20만 원을 지원받아 보청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한동안은 자식들 성화에 잘 끼고 다니셔서 의사소통은 조금 나아졌지만 곧이어 아버님은 계속 혈변을 심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셨고 검진 결과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란 의사의 말에 다음날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수술과 출혈로 아버님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약 일주일 머무셨고 일주일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겼지만 이때부터 아버님의 헛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형, 왜 이제 왔어? 빨리 저기 개울가에 우리 같이 개구리 잡으러 가자. 하고 눈앞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형이 바로 보이는 것처럼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헛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헛말과 이상한 행동, 과잉 식욕, 그리고 가끔 가족들을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 아버님의 행동은 점점 발생 횟수가 늘어났고 그해 저희 가족은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치매 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 검사여서 문재인 케어 덕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증 치매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케어 혜택을 많이 받으셨네요. 아, 그것도 그렇고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을 것 같은, 저도 나이가 먹게 되면 겪게 될 것 같은 거에서 굉장히 와닿네요. 내용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죠. 보통 네. 사람들은 다 이런 경로를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암 아니면 이렇게 뇌졸중으로 뭐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이분의 지금 스토리를 쭉 한번 받아 적어봤는데요. 네. 이렇네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몸을 못 썼잖아요. 이게 몸에 반쪽을 못 쓰는 경우는 이게 뇌졸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양쪽을 다 못 쓰면 뇌졸중이 아니에요. 한쪽만 못 쓰는 경우가 뇌졸중입니다. 한쪽이 오거든요, 뇌졸중. 보통 저희 쉬운 말로 풍이 왔다 그러죠. 그래, 풍이 한쪽이 온다고요. 네. 팔, 다리가 이렇게 온다라든지 한쪽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래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진행성이란 말이 나오죠. 네. 뇌경색은요, 뇌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전반적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고 이게 피딱지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막힙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뇌경색이 계속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MRI 촬영을 했는데 한 번 촬영할 때마다 4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MRI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전 일이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는 이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로 떨어졌는가 하면 한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만 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받다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청각이 나빠져가지고 청각 2급 장애인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장애 판단을 받아서 보청기를 만들었는데 이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입해서 이제 또 생활하기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변이 나왔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해야 된다. 응급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이제 피를 또 흘리게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응급수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형, 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헛소리를 하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막 식욕이 과잉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정도면 중증입니다. 이게 신경행동 장애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신경학적 인지검사를 했죠. 이때 다행스럽게도 신경학적 인지검사하고 MRI 하는데 한 16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적용돼가지고 10% 정도만 본인이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진 겁니다. 또 그 덕을 봤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중증 치매로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마차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나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 문재인 케어가 적용이 제대로 안 됐으면 대략 병원비로 얼마나 나왔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나왔죠. 네. 엄청나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그 신경인지검사하고 MRI 촬영을 하잖아요. 치매 검사한다고. 네. 한 160만 원 드는데 이게 문재인 케어 되고 난 다음에 한 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뭐 한 100몇십만 원 더 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뇌 MRI를 이제 촬영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여러 차례 했겠죠. 네.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뭐 한 80만 원, 70만 원 들었을 텐데요. 많은 경우 100만 원까지. 예. 이것도 뭐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문재인 케어 혜택을 한 받을 5번 했으면 테니까요. 한 500만 원 나왔겠죠. 네. 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지의 MRI 사진과 인지검사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들은 모두 세포가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까만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님 현재 몸과 인지 상태가 뇌 상태보다는 많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진행형이기에 뇌세포가 계속 앞으로도 죽어서 중풍과 치매는 점점 심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힘들고 가족들 이름을 잊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 얼굴도 잊을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의사의 치매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 앞에서 아버지는 카스테라가 맛있다며 한 입에 그 큰 빵을 다 넣고는 목이 메어 캑캑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에 저희 자식들을 해맑은 표정으로 쳐다보며 내 빵 누가 다 먹었어? 내 빵 당장 내놔! 하며 억지를 부리시며 저희 자식들 가방을 막 뒤지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셔서 야밤에 몰래 밖에 나가 불장난을 하시다 집에 불을 2번 내셔서 2층 집에 2층이 몽땅 다 불에 타 없어졌고 주무시다 야밤에 일어나셔서는 혼자 집 밖으로 몰래 나갔다가 집 앞 번잡한 사거리에서 다시 교통사고까지 당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힘드셨던 어머님마저 끝이 없는 아버님의 병 간호에 우울증이 와서 자식들에게 전화해 매일같이 울며 하소연하시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식탐이 강해지셔서 하루 종일 과자와 사탕을 달고 사시면서 무기력함에 빠지셔서 먹을 때 말고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의 관절이 점점 굳어가고 운동신경이 둔해지더니 이제는 균형 감각이 깨어져 걷더라도 몇 발짝 걷다가 쓰러지셔서 얼굴과 몸 이곳저곳에 상처나기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를 치료해 놓으면 그곳이 아물기도 전에 아침에 아버지는 그곳을 후벼 파고 그래서 2차적으로 또 상처를 골마 터지게 만들고 힘들게 치료한 곳이 다 나아갈 무렵이 되면 또다시 휘청거리는 불안한 걸음을 몇 걸음 겨우 옮기시다 더 큰 상처를 만들곤 하셨습니다. 엄마의 힘으론 아무리 중풍이 왔다 하더라도 평생 운동으로 다져지고 고집센 아빠의 힘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셨는데 한 곳에서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곳저곳 집안을 기어다니며 실수를 하시니 집안 전체가 대소변 냄새로 진동을 하고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답답하다며 둔한 손놀림으로 계속 빼시려고 하셔서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옷이나 이불이다 다 더러워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저는 저희 집에 있어도 부모님이 걱정되어 불안함에 숨이 막혀와 계속 부모님 집에 전화하고 갓난쟁이 없고 왔다 갔다 찾아뵙느라 일상생활이 힘들고 부부 사이가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또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고마운 손길이 노인요양보험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아버님은 노인장기요양급여 2급 판정을 받으셨고 요양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착한 아주머님 노인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정말 친절하신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아버님을 간병하시며 어머님과 말벗도 대어드리니 어머님의 표정 훨씬 좋아졌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집에 계시니 저희 자식들도 마음 편히 직장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버님은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서 욕창이 심해지셨는데 문재인 케어 덕분에 올해부터 뇌병변 장애인도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지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침대, 지팡이, 이동 변기 등 복지 용구를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하여 대여도 하고 구입도 하여 아버님을 더욱 편히 간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버님의 증세는 더욱 심해져 하루 종일 거의 누워 계셨고 식구들의 얼굴을 모두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님은 그토록 좋아하시던 콩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해드렸는데 몇 줄기 겨우 힘겹게 삼키시다가 다 토를 하시고는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입원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아버님의 병은 전립선암 말기였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자녀들이 장성하여 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형편이라 간병할 사람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간병할 가족이 없어 입원을 계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 아버님을 계속 모시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지 못함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일 때 평소 아는 지인에게 정말 하늘의 동아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새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지원하는 병원이 많대요. 한번 알아봐요. 하는 말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검색해 알아보았더니 집 주변에 아버님이 마침 다니던 병원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덕분에 우리 가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입원시킬 수 있었고 그 덕에 아버님 역시 편안한 투병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의사 선생님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뇌의 까만 부분이 이 지금 MRI 사진에 보이시죠? 이 부분이 뇌세포가 죽은 곳인데요. 앞으로 이 어르신은 중풍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계속 더 죽어갈 거예요. 그러면 중풍도 더 심해지면서 동시에 치매도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치매는 어디서 왔다?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 같은 게 아니고 바로 중풍에서 온
이죠. 뇌혈관 질환성 중풍 치매다. 혈관성 치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에 오셨는데 집에 불을 냈죠. 네. 집에 불을 2번이나 집에 불을 내셨다고 그러고 불을 지른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길을 잃고 막 헤매시기도 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또 음식을 막 먹는 거죠. 식탐이 뭐 엄청나게 강해지고 그래서 가족들의 돌봄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간병 때문에 가족 돌봄 때문에 어머니께서 우울증을 앓으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 집안에다가 똥 오줌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 놓고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또 금방 또 벗겨버리고 답답하다고 또 벽방에다가 막 이렇게 분뇨를 묻히고 오줌도 뭐 묻혀놓고 정말 이 가족들이 막 냄새나서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같은 가족인데도 이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뭐라고요?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치매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가 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를 디테일하죠. 들으니까 그냥 단순한 치매로 인해서 어떤 수발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교통사고가 몇 번씩 나고 집에 불 질러버리잖아요. 네, 집에 불을 지르고 이런 건 되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증 치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거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불 내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불 낸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냥 불 가지고 잠깐 장난을 치는 겁니다. 불을 질렀다기보다 불 갖고 계속 장난을 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냥 불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도요. 이게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참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매인 분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이 가족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가 참 우울증 걸리면서까지도 돌봤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시설에다가 맡겨버렸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남편을 돌본 거죠. 사실 환자가 환자를 돌본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네. 어머님도 환자인데. 네. 네. 이렇게 고통을 이제 겪고 온 가족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거죠. 기저귀를 난 겁니다. 그 기저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바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진짜 모르는 분 너무 많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요. 이미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치매 진단 받고 나왔거든요. 네. 그럼 바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달려갔어야 했는데 몰랐던 겁니다. 모르고 그냥 계속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돌보느라고 온 가족이 지옥 같은 맛을 봤던 거죠.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웃이 이야기해줘가지고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했더니 바로 몇 등급 나왔어요? 2등급이 나왔어요. 2등급. 노인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이면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은 중증이거든요. 네.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설 입소를 안 하고 끝까지 집에서 돌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돌보는데 너무 힘드니까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줘요 하면 슈퍼맨 말고 누가 원더우먼이 나타납니다. 착한 원더우먼. 그게 바로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뭐 빨래도 도와주고 음식도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기저귀 가는 것도 도와주고 돌봐주고 말 상대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의 부담이 덜어지니까 어머니의 우울증도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으면 이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네. 염증이 생기는데 이 또 치매인 분들은 그 염증을 자꾸 끌고요. 그럼 자꾸 염증이 더 덧나잖아요. 막 고름이 네.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그 자꾸 약도 발라주고 또 오래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죠. 네. 욕창이 더 가려니까 또 끌거돼요. 더 심해져요. 이거 막 썩은 냄새가 납니다. 너무 심해요. 그래서요, 욕창 매트리스를 사야 되는데, 이 욕창 매트리스 있죠. 욕창 방지 매트리스겠죠? 맞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네.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자기 돈으로 샀거든요. 네. 지금은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복지 연구 서비스를 해줍니다. 본인 부담이 1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침대 있죠, 침대. 네. 네. 전동 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거든요. 이런 것도 저 복지 연구 차원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 이게 버튼 딱 누르면 침대가 이렇게 일어서 그렇습니다. 두루루루 이렇게 아.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 들었다가 누웠다 하는 거 있죠. 손으로 막 돌리는 거 말고. 손으로 돌리는 거 말고 전동을 하는 거. 아, 전동으로 해야 혼자서 일어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가족들이 막 돌봐주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그 큰 힘이었잖아요. 기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전립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네. 자, 막상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누가 간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집에 계실 때는 요양보호사가 왔잖아요. 네. 병원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양보호사를 병원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나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하는 건데 재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요양원에는 또 요양보호사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입소거든요. 아예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이거는. 병원이 대학병원. 암 걸렸으니까, 전립선 암이니까 병원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누가 간병할 거냐? 간병인 하루 쓰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지, 그래. 네. 10만 원. 그걸 돈 10만 원씩 낼 거냐?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직접 돌봐야 되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생겼다. 이게 하늘의 동아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덕을 본 거예요. 저는 이 덕을 못 봤어요. 제 장인들은 2년 전에 쓰러지시는 바람에 이 덕을 못 봤는데 그때 제가 우리 장인들은 한 석 달 동안 한 1,000만 원 썼습니다. 그때 그분 그래, 우리 버텨 봤잖아.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지. 예. 내가 잘 모시고 있지, 지금 제주도에서. 예.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주도 모시고 왔지, 내가. 얘 놔둘 수 없었어. 정성껏 돌보니까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 내가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꼭꼭 찾아가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하늘의 동아줄인 거야. 하늘의 동아줄. 이게 진짜로 이게 좋은 겁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게 바로 문재인 케어의 또 하나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요, 기적이다. 하늘의 동아줄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정말 그렇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증 치매 본인 부담률이 10%로 파격적으로 인하되고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가계부담 능력 이상의 많은 액수의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었기에 변변한 민간보험 하나 없던 저희 아버님과 넉넉지 못해 내심 아버님의 병원비가 걱정이 되었던 저희 5 형제에게 정말 든든한 버팀목 같은 문재인 케어였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치매가 심해지면서 헛말과 욕설이 심해지셔서 같은 병실에서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아버님과 같은 병실을 못 쓰겠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계속 같은 병실 환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병원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입원실을 다인실에서 1, 2인실로 이동을 권하셨고 저희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2인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2인실이지만 다음 환자가 입원할 동안 독실로 쓸 수 있었고 병원비 역시 문재인 케어로 2, 3인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 가족들은 안심하였습니다. 와, 이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케어의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받으신 거야, 지금. 네, 그렇네요. 한번 보세요. 선택진료비가 폐지돼가지고, 선택진료비 수술고통 하면 수술비에 50%, 100% 이렇게 선택진료비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없어지는 혜택을 지금 이제 보시다고 그러고, 또 본인부담 상한제 있잖아.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이 혜택도 보시고,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같은 것도 아마 혜택을 보신 모양이고, 그리고 그 2인실을 이용하셨잖아요. 네. 신경 행동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제 2인실로 갔는데 이것도 2인실이 그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바람에 이 혜택도 보고 정말로 문재인 케어의 모든 걸 다 혜택 보신 것 같아요. 언급하기에 좀 난감하긴 하지만 네. 이 아버님이 1년 전에 이게 병세가 시작이 됐다면 이 가족들은 진짜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전이라 하면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기 적용되기 전에. 네. 아버님은 치매로 점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과 기억과 시간들을 잊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단 한 분, 어머님의 얼굴과 이름은 끝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마지막 하루 전 아버님은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 손을 더듬어 아빠의 병상 앞을 지키는 엄마의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봐. 그것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중풍과 치매, 이 4글자가 지닌 힘듦과 막막함, 가족이 안고 가야 하는 불안함과 현실 파괴력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개인, 한 가정의 힘으로는 버텨내기 너무나 힘든 역경입니다. 신문과 언론에서 나오는 치매로 인한 가족 붕괴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집의 현실 같았습니다.
다행히 치매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려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확대 정책이 있었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님 곁에서 외롭지 않게 가실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끝까지 손잡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매달 많지 않은 월급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월급 생활자입니다. 그렇게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돈들이 아까워 불평불만을 하였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제 소중한 아버지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비싼 중환자실 비용에 허덕일 때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로 의료비 혜택을 보고 그리고 더욱 강화된 건강보험 혜택, 문재인 케어 덕을 톡톡히 보고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낸 그 돈들이 우리 가족에게 길고 험했던 그 터널에서 희망의 끈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막상 아파 보니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할 때 건강보험의 병원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맞춤 정보를 통해 여러 정보를 얻었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을 때도 예전보다 작은 병원비를 지출했고 어머님이 부실한 치아를 대신하여 틀니를 달 때도 저희는 예전보다 작은 치료비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자식으로서 불효인 걸 알지만 비싼 치과 치료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어르신 앞니가 다 빠진 채 우물우물 힘들게 식사하시게 했고 웃을 때도 꼭 손을 가리고 웃던 모습에 자식으로서 죄책감마저 들었었거든요. 이젠 문재인 케어 덕에 저희 어머님 멋진 틀니로 자신있게 활짝 웃으십니다. 또한 저희 어머님 역시 고혈압, 당뇨, 백내장,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의원급 병원에 다니시는데 어머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안과 진료 한 번 보는데 15,000원. 1,500원. 다시. 안과 진료 한 번 보는데 1,500원이야. 정말 싸지. 과자값도 안 돼. 하시는데 깜짝 놀라 알아보니 65세 이상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률 인하가 문재인 케어 덕분이란 걸 알고 또 한 번 흐뭇하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정말 사회적 자원으로 적재적소에 쓰이고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 같아 뿌듯했답니다. 국민 건강 지킴이, 노인 건강 친구, 가정행복 동반자 문재인 케어. 앞으로도 쭉 잘 부탁해. 국민의 건강과 함께하는 문재인 케어 하나, 10개의 민간보험 부럽지 않다. 자, 이게 보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제로 경험하신 거죠. 네. 이 가족은요. 그리고 또 문재인 케어를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계신 직장 가입자이신데 평소 때 건강보험료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서 좀 짜증을 냈는데 이번에 생각이 아예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의 연대이고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분은 또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동진료비, 자녀 아동진료비 인하, 입원 같은 경우에는 5%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 진료비 5%만 내면 되거든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혜택을 받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어머니 임플란트 2개까지 30%만 내면 되거든요. 120만 원 하는 거 30% 내니까 4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털리 같은 거요. 네. 털리도 이번에 새로 해드렸다고 이야기했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외래 진료비를 대폭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보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어떤 사연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문재인 케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